지난 1일 성서공단 섬유공장 화재에 이어 6일 재활용 재생공장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구 달성산림조합은 제61차 정기총회 및 제3회 장학금 전달식을 대구 달성산림조합 대강당에서 7일 가졌습니다. 달서구는 8일과 9일 양일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30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7일 상인동 롯데백화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 하바리움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달서아트센터 시그니처 단일 트리포노프 피아노 리사이틀이 2월 15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됩니다. 제3회 브라더스 정기 연주회가 2월 18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개최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2월 9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1일 성서공단 섬유공장 화재에 이어 6일 재활용 재생공장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성서공단 내 재활용 재생공장에서 6일 오후 4시 50분경 프로판가스 등 압착 과정에서 발생한 잔류가스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인력 133명과 헬기 1대 그리고 소방차량 50여 대를 동원해 약 1시간 20분여 만인 오후 6시 12분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0대 남성이 손등에 화상을 입는 등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방당국은 앞서 지난 1일 섬유공장 화재와 이날 재활용 공장 화재 등 성서공단에서 연이어 큰 화재가 발생하자 7일부터 성서공단 내 공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3주에 걸쳐 특별 점검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구 달성산림조합은 제61차 정기총회 및 제3회 장학금 전달식을 대구 달성산림조합 대강당에서 7일 가졌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석원 대구 달성산림조합장과 최재웅 군수, 서도원 군의회 의장, 군의원, 윤형현 달성군 노인회장, 강성환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달성군 동구, 북구, 수성구청 산림과장, 조합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와 2부로 나누어 열렸습니다. 1부에서는 대구 달성산림조합 연역보고와 업무보고, 장학금 전달식, 표창패 및 감사패 수여, 조합장 인사, 내변 격려사 및 축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석원 산림조합장은 연역 및 업무 보고에서 조합원과 임직원 모두가 목표했던 대구 달성산림조합 자산 1,000억 원을 돌파해 1,081억 원을 달성했고, 또한 작년에는 중앙회로부터 산림경영지도 우수상과 경영평가 최우수상, 사회공헌상 등을 수상했다며 2,400여 조합원과 임직원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모든 산림 가족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에 장학금 300만 원을 전달했으며 더불어 달성군 포함 수성구, 동구, 북구 등 4개 구군청에 장학금 각 300만 원씩 기탁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3회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조합원 자녀 중 10명을 선정해 각 100만 원씩 전달했으며 이로써 산림조합 장학회는 2020년 2월 설립 후 현재 3회까지 총 27명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어 지역 이목과 조합 발전에 이바지한 조합원에게 표창패와 감사패가 전달돼 참석한 내빈들과 대의원들은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석원 대구 달성산림조합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임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작년 창립 60주년 사자성어를
호시 후보로 정하고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 염원했던 자산 1,081억 원을 달성했다며 목표 달성에 성원해 주신 조합원과 고객님들에게 큰절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또한 2023년 올해는 사자성어를 집사 광익으로 정하고 지혜와 의견을 모아 조합 자산 2,000억 원 조기 달성을 위한 원년의 해로 삼자고 말하며 더불어 임직원들은 열심히 뛰고 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원 달성 군수는 이석원 산림조합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이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개면은 토끼처럼 도약하고 번영하는 산림조합이 되길 바라며 군에서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동반자로서 산림조합과 함께해 번영하는 2023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61차 정기총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조합 발전에 이바지한 대의원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이어 총 대의원 48명 중 46명이 참석해 이석원 산림조합장이 성원 보고와 개회 선언을 했으며 그리고 안건별 심의와 의결이 진행됐습니다. 달서구는 8일과 9일 양일간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30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안전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 서부지사 이재기 강사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유형별 주요 재해 사례와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와 유해 위험 요인 대처 방법 설명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00명 선발 모집에 1,673명이 신청 접수하여 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선발자는 2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주 30시간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한편 선발자는 53개 부서 기관 107개 사업에 배치되어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7일 상인동 롯데백화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 하바리움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하바리움이란 허브와 아쿠아리움의 합성어로 시들지 않는 생화, 즉 드라이 플라워나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특수 용액에 담가 보관하는 기법으로 생활 속 포인트 소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학부모와 학생 12명은 플로리스트 금양화 강사의 설명에 따라 자연 소재 식물과 꽃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양한 색감마다의 느낌을 살린 디자인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학부모와 학생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색상을 테마로 꽃과 식물을 골라 병속을 나만의 디자인 공간으로 채워 넣었으며 마지막으로 특수 용액을 넣은 후 조명에 비춰진 완성 작품을 보자 만족감을 표현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한편 남부교육지원청은 학부모 교육의 인식 개선과 함께 학부모에게 자녀 교육 역량 강화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 교육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래쪽에 여기 친구는 보색 대비로요. DSAC 시그니처 다닐 트리포노프 피아노 리사이틀이 2월 15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됩니다. 2011년에 개최한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과 함께 부문 그랑프리를 거머쥐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다닐 트리포노프가 이번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을 달서아트센터에서 선보입니다. 이번 리사이틀은 2014년 이후 9년 만에 선보이는 내한 공연인 만큼 다양하고 엄선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다닐 트리포노프가 쭉 이어온 러시아 작품과 함께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오고 가는 다채로운 무대를 꾸밉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며 1부는 12개의 정겨운 소품들로 구성하여 차이콥스키의 어린이를 위한 앨범으로 무대를 열고
낭만주의인 슈만의 판타지 무대와 고전미가 돋보이는 모차르트의 판타지아로 피아니스트의 음악성을 보여줍니다. 2부에서는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사운 테크닉과 독주의 하이라이트인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와 스크랴빈의 소나타 5번으로 강렬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2월 15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리는 DSAC 시그니처 다니엘 트리포노프 피아노 리사이틀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3회 브라더스 정기연주회가 2월 18일 대구 콘서트 하우스 챔버홀에서 개최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브라더스는 금관악기 연주자 6명으로 구성됐으며 대중들에게 금관악기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단체입니다. 금관악기를 다루는 브라더스는 클래식, 재즈,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를 연주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공연이나 기획 공연 초청 연주, 유튜브 등 여러 활동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브라더스인 트럼펫 김희수와 김동규, 트롬본 정현빈, 호른 곽준호, 튜바 이석종, 퍼커션 우정훈을 선두로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인 트럼펫 연주자 성재창의 협연으로 화려한 무대를 꾸밉니다. 제3회 브라더스 정기연주회에 브라더스와 트럼펫 성재창의 연주로 정열적인 스페인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관객들에게 선사합니다. 2월 18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 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리는 제3회 브라더스 정기연주회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2월 9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2023년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수료식 개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3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은 다양한 현장 업무 체험 및 행정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달서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동안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번 행정인턴 수료식에서는 행정인턴 33명이 구청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조별 과제인 구정홍보 동영상 우수 제작 3편 상영, 그리고 구정 업무 발전을 위한 제안 사항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서구는 올해 행정 인턴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위해 청소년 온라인 콘텐츠 관리, SNS 콘텐츠 디자인 제작 지원 등 맞춤형 사업 추진 및 1:1 책임 멘토링, 그리고 달서선사관, 달서별 픽캠프 캠핑장, 달서목재문화관 청소년 창업 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구정 역점 시책 사업 현장 견학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업 특강, SNS 활용 동영상 교육 및 제작 체험, 부서 현장 업무 체험, 구정 발전 아이디어 제출 등을 통해 달서구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행정 인턴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구청의 다양한 행정 업무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청년들이 꿈을 마음껏 펼치는 달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2023년 달서교복 나눔 상설매장 운영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2월 24일까지 아름다운 가게 월성점에서 안 입은 교복을 기증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2023년 달서교복 나눔 상설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복 나눔 상설매장 운영은 관내 52개 중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복 기증 및 수집 등의 협조를 받아 76개 종합사회복지관과 아름다운 가게 등과 협력해 민관학 연계로 진행한다고 알렸습니다. 교복을 기증하고자 하는 주민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아름다운 가게 월성점으로 방문해 기증하면 되고, 아름다운 가게 월성점 교복 상설 매장은 2월 24일까지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2021년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에 이어 2022년부터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무상교복 지원을 확대했으나 성장기 청소년들의 여벌 교복 구입 수요가 여전하고 새 교복 구입이 부담스러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달서구는 교복 상설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교복 상설 매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 등은 저소득 가정의 신입생 입학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대구시 최초 생활 권역 실외 정원 소식입니다. 다사업 세천늪 테마정원이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실외 정원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고 달성군이 지난 2일 밝혔습니다. 2023년 생활 권역 실외 정원 조성 사업은 탄소 저감, 폭염 완화 등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정원 조성과 녹색 생활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대구에서는 달성군이 유일하게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산림청의 생활 밀착형 숲생활 권역 실외 정원 조성 사업은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거주민들의 일상 속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생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세천늪 테마정원은 2022년 1차 장미정원, 2차 동화정원, 3차 테마정원까지 주제를 가진 정원 3개소가 조성되어 정원 문화 및 정원 정책 활성화가 가능한 곳으로 생활 권역 실외 정원이 조성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한편 달성군은 올해 산림청의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에도 선정됐다고 전하고 세천늪 테마정원에 5,000제곱미터 규모의 무궁화 동산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청소년센터 2023년 미래 자동차 학교 운영 소식입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 비전 꿈터는 2023년 미래 자동차 학교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다음 달 3월 6일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꿈을 키우는 미래 자동차 학교는 현대차와 교육부가 업무 협약을 통해 만든 육성 프로그램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빌리티 및 관련 산업 분야의 기술을 이해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체험 활동이 제공되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환경과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산출물을 만드는 메이커 교육과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 신성진 관장은 초중학교에서 참여 교사와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은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청소년의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생활지도, 상담, 체험활동, 급식 지원을 무료로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이며 현재 초등학교 4에서 5학년 학생들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계명대 양궁부 최우수 단체상과 지도자상 수상 소식입니다. 계명대 양궁부가 2022년 한 해 한국 양궁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7일 대한양궁협회가 주관한 시상식은 한국 양궁 60주년을 맞아 2023년 정기대의원 총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계명대 양궁부는 한국 양궁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 단체상과 지도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계명대 남자 양궁팀은 2022년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 대통령기, 대학 선수권 대회,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는 등 국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서민기 선수는 전국체전에서 상관왕을 차지하는 등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지도자 상을 수상한 유수정 양궁감독은 30년 동안 계명대 양궁부 감독으로 재직하며 한국 여자양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으며 2013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 그리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 양궁 국가대표팀 감독을 거쳐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국가대표 사령탑을 맡아 하계올림픽 사상 최초 상관왕을 차지한 안산 선수를 키워내기도 했습니다. 지도자상을 수상한 유수정 감독은 지도자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스럽고 이 모든 것은 선수들이 잘 따라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한국 양궁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최고를 유지하기 위해 유망주를 발굴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더욱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경북기계공고 2학년 학생 5명 한국수력원자력 고졸공채 합격 소식입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전국에서 30명을 선발하는 2022년도 한국수력원자력 고졸 채용 전형에서 5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전국 최상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도 고졸 채용 전형에서 전국의 마이스터고 2학년생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 역량 평가 등 1, 2차로 나눠 진행된 전형과 면접을 거쳐 30명의 채용 예정자를 선발했으며 이번에 합격한 경북기계공고 2학년 학생 5명은 앞으로 남은 학기 동안 자격증, 성적, 출결 등 소정의 검증 조건을 갖추면 군 제대 후 최종적으로 전문 기술 인력으로 근무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경북기계공고는 이번 채용 성과와 같은 결과를 투트랙 레이코스 운영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희망 진로와 취업 전형을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마이스터고 역량 인증 프로그램과 같은 체계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1학년 때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채용 전형에 대비해 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맞춤형 방과 후 교육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입니다. 재료가공과 2학년 김영균 학생은 학교의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희망하던 기업에 합격할 수 있었다라며 남은 학기 동안 필요한 요건을 채우고 직무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보완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2월 9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 죽전동은 8일 죽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각급 단체 회원 180여 명이 참여하는 정월대보름 윷놀이 화합 한마당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진행하던 죽전동 정월대보름 윷놀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재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죽전동 주민들이 화합과 소통을 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윷놀이 행사는 죽전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으로 이루어진 스틱, 조기척척, 난타팀의 공연으로 흥을 돋우었으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을 하는 공간을 마련해
더욱 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묘년의 희망을 담아 윷놀이 4개 팀명을 희망팀, 화합팀, 행복팀, 나눔팀으로 정해 총 4게임을 진행하며 상금 수여 및 다양한 경품 추첨으로 팀원들이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행사 운영을 맡은 김차섭 위원장은 오늘 윷놀이 행사를 통해 죽전동 주민이 더욱 화합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다 함께 행복한 죽전동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서구 검도구는 2월 4일에서 7일까지 남원에서 열린 2023년 본계 전국 실업검도대회에서 이영욱 선수가 개인전 우승 등 새해 첫 전국대회에서 기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실업검도연맹에서 주최하고 남원시 검도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남원시 춘향골 체육관에서 17개 실업팀이 참가했습니다. 달서구 검도구는 대회 첫날인 4일 5단부 경기에서 이영욱 선수가 우승, 정현교 선수가 3위의 성적을 거두었고 5일 통합부 경기에서 김은성 선수가 3위를 차지해 기세를 올렸으며 대회 셋째 날인 6일 7인조 단체전에서 3위의 성적을 거두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2023년 새해 첫 전국대회에서 개인전 우승 및 입상과 단체전 입상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함으로써 지난 1월 제주도 전지훈련의 성과를 확인하고 최강 달서구 검도팀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새해에도 달성군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어 지역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대구 달성산림조합에서 300만원, 대경 ONT에서 500만원의 장학금을 달성장학재단에 기탁했습니다. 창립 61주년을 맞이한 대구 달성산림조합은 지난 2013년 첫 장학금 기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6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여 지역 환원 사업과 지역인재 양성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경 ONT는 달성 1차 산업단지에 대구 공장이 소재하는 동식물성 유지 정제 기업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폐척했습니다. 달성장학재단 이사장인 최재훈 군수는 고물가 고금리의 불경기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금은 지역 꿈나무들을 위해 뜻깊게 쓰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달성구는 오는 10일 기초수급 자녀 중 초등학교 입학 아동 49명에게 책가방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책가방 구입비 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새내기 초등학생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응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지원 대상은 달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기초수급자 중 초등학교 입학생으로 1인당 15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한편 기초수급자녀 책가방 구입비 지원 사업은 2019년 처음으로 시행되어 올해 5번째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지원받은 가구의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